안녕하십니까? 휴마인드 연구원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를 함으로써 삶의 태도와 나의 행동의 근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이해하는 것은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관계하는지를 우리가 자신의 어떤 성격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탐색할 수 있고, 이는 관계에서 긍정적인 관계를 만드는데 매우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다양한 어떤 성격 분석 도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죠.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한국형 아유르베다 심리 유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유르베다라고 하는 것이 좀 생소하죠. 이 아유르베다는 인도의 의학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한의학과도 같은 건데요. 이 아유르베다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아유르는 이제 생명을 의미하고 베다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생명에 대한 지혜와 관련된 개념으로서 이제 전통 의학으로서 인도에서는 뿌리를 내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아유르베다가 추구하는 건강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과 인체의 균형을 통해서 자신이 내재한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하고, 이를 통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이 아유르베다에서 추구하고 있는 건강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균형과 정신적인 균형, 그리고 심리적인 균형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신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그리고 심리적인 게 별개가 아니죠. 그래서 이 한국형 아유르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아유르베다 의학의 기반을 두고 있고, 이 윤천성 교수님께서 한국의 어떤 문화와 특성에 맞추어서 표준화시킨 연구 결과로 인해서 만드는 것이 이 한국형 아유르베다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형 아유르베다는 표준화된 검사 도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논문들도 많이 쓰고 있고요. 논문에 활용되는 검사 도구입니다. 그래서 한국형 아유르베다 심리 유형 검사는 KAPTI라고 하고요. 검사 도구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왼쪽에 있는 보라색 표지로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이 바로 이제 검사 도구고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 검사 결과를 기재하는 프로파일과 45문항에 대한 응답을 기재하는 응답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 검사 도구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바로 이 타당도와 신뢰도에 대한 부분이 검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뢰도가 논문에 의해서 검증된 게 0.92로 상당히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재검사 신뢰도도 0.86으로 높은 재검사 신뢰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검사 신뢰도라고 하는 거는 이 검사를 하고 나서 다음에 했을 때 같은 유형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0.86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파일을 보시면 이와 같이 뭐 성명이라든지 성별 이런 것들을 쓰게 되고, 어떤 기본 심리 유형부터 각각의 항목들을 이렇게 쓰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한국형 아유르베다 교육훈련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형 아유르베다 교육훈련 체계는 총 5개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동부터 균형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어떤 성장의 절차와 이런 맥락이 닿아 있는 형태대로 교육훈련 체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 단계는 바로 바타 단계고요. 그 위에 상위 단계로 피타 단계, 카파 단계, 그리고 진료형 단계, 균형 단계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계에는 이 단계 명칭과 별칭들이 있고, 이 교육 시간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국형 아유르베다의 어떤 기본 성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한국형 아유르베다 기본 심리 유형을 이해하려면 먼저 오원소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유르베다에서는 인간을 구성하는 물질로서 5가지 원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원소가 바로 공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몸속에는 다양한 공간들이 있죠. 그래서 그 공간에 만약에 혈액이 들어가면 그건 이제 혈관이 되는 것일 거고요. 공간에 뭐 다른 것이 들어가면 어떤 다른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 공간이라고 하는 요소 자체는 시작과 가능성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이 바람의 요소입니다. 바람의 요소는 우리가 이 공간에 미세한 어떤 변화와 흐름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바람인 거죠. 그래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상징하는 바가 미세한 움직임과 변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국형 아유르베다에서는 바로 어떤 심리 유형, 즉 어떤 성격은 바로 이 공간과 바람의 요소가 특히 도드라진 유형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한 유형 같은 경우는 변화라든지 움직임과 이제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원소는 불입니다. 이 불은 지각과 창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류 문명은 바로 이 불을 발견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어떤 창조와 관련된 게 불인 거고, 어떤 유형들은 바로 이 불의 속성이 도드라진 유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확장하고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이 바로 이 불의 속성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속성은 바로 이 물의 속성입니다. 이 물은 정화력이라든지 유연한 순리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바다라든지 깊은 호수 같은 데 보시면은 물이 굉장히 잔잔하지만 이 물 자체가 어떤 점착성을 지니고 있죠. 그리고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염된 것을 깨끗이 어떤 순화시키는 그런 역할이 바로 물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요소가 바로 땅의 요소입니다. 이 땅의 요소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입니다. 그래서 견고함과 저항의 요소가 바로 이 땅의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유형들은 바로 이 물과 땅의 요소를 도드라지게 갖고 있는 유형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이들은 굉장히 안정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형 아유르베다에서는 이 각각의 5원소의 속성들을 우리가 연상을 해보시면 그 사람의 어떤 성격적인 특성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한국형 아유르베다의 기본 심리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형 아유르베다 기본 심리 유형은 바로 이 5가지 5원소의 속성의 조합에 따라서 바타형이라고 하는 유형과 그리고 피타형이라고 하는 유형, 그리고 카파형이라고 하는 유형으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바타형을 한번 보도록 하면요. 바타형은 공간과 바람의 5원소의 어떤 조합으로서 별칭은 관계형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관계형 하면 뭔가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 관계하고 뭐 이런 것들과 이제 관련된 사람들로 우리가 쉽게 유추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바타형들은 근원이 바로 연결이라고 하는 근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근원이라고 하는 명칭을 한국형 아유르베다에서 사용하는데 또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동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즉 이 바타형들은 연결되고자 하는 근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상,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자기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과 연결되고자 하는 것이 이 바타의 근원이고 동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연결되기 위해서는 어떤 정서적인 교류라든지 교감 뭐 이런 것들이 이 바타형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과 연결되고 정서적인 교류를 나누는 것을 선호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세한 어떤 성격의 특성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본 심리 유형으로는 바로 피타형이 있습니다. 피타형은 피성장형이라고 하는 별칭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원소 중에는 이 불이라고 하는 원소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불의 속성은 뭔가 확장하고 폭발적이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피타형의 근원은 확장이라고 하는 근원입니다. 즉 확장되고자 하는 근원을 지니고 있고 이러한 동기에 따라서 어떤 태도와 행동을 취한다라고 하는 거죠. 확장되려면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역동적으로 뭔가 액션을 취하는 이런 유형들이 바로 피타형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속적으로 자기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피타형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기본 심리 유형은 바로 카파형이 있습니다. 이 카파형은 안정형이라고 하는 별칭을 갖고 있는 유형입니다. 이들의 오원소는 바로 이 물과 땅이라고 하는 원소입니다. 굉장히 점착력이 강하고 안정감이 있는 이런 원소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원이 바로 정착이라고 하는 근원입니다. 즉 정착되고자 하는 근원, 즉 정착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고 어떤 액션을 취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쉽게 움직이지 않고 잘 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사색과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카파형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형 아유르베다에서는 이와 같이 바타형, 피타형, 카파형이라고 하는 기본 심리 유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형의 특성을 이해하려면 이 5가지 원소의 속성과 그리고 이 근원과 추구 에너지라고 하는 이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보시면 이 성격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구체적인 성격 특성들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바타형이 있습니다. 이 바타형은 관계형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데 별칭에서 보듯이 이들은 대상과 연결돼서 어떤 관계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들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낯선 장소에서도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이런 것들을 잘하고 거기에서 이제 자기 표현을 잘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타형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떤 정서적인 교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감동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하고 어떤 교감 나누고 하는 것들을 좋아하고요.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좀 활발하기도 하고 호기심이 강한 어떤 사람들이라는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바타형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하면 적응력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낯선 장소라든지 새로운 장소에서도 쉽게 거기에 융합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 바타형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빠른 이해력과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좀 활력을 주기도 하고 스스로 활력이 넘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타형들은 폭넓은 인간관계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지만 또 다른 이제 단점으로서는 좀 산만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고요. 좀 한 군데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인내심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해력이 빠른 반면에 기억력이 좀 불규칙하고 잘 잊어버리기도 하는 이런 속성이 바로 바타형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좀 변덕스럽다는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한다라는 거죠. 바로 이 공간에서 운행하는 이런 바람의 속성처럼 바타형들은 여기저기 많이 이동하고 변화하고 이런 사람들이 바타형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자, 두 번째 기본 심리 유형으로는 피타형들이 있습니다. 이 피타형들은 성장형이라고 하는 별칭에 걸맞게 어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고 개발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어떤 모임을 하더라도 무슨 목적이 있는 모임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고 이런 것들을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자기 주장이 좀 강한 좀 특성이 있고요. 주도적입니다. 뭔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끌려다니거나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해서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고 믿음이 확고합니다. 그리고 애매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고 또 이제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피타형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자, 이들의 장점은 굉장히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내리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이고
주도적인 사람들입니다. 뭔가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필요하다라면 성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 P타형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리고 기억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리고 날카롭게 기억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P타형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분명하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장점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이제 어떤 지나치게 과하게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따지거나 이렇게 됨으로써 좀 지나치게 이제 비판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면에서 어떤 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잘 내거나 독선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고요. 말을 할 때 좀 둘러 말하거나 좀 느긋하게 말하고 이런 것들을 못하고 직선적으로 말하는 경향성이 있어서 본인은 생각하지 않는데 상대방은 그걸로 인해서 상처를 받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P타형들의 특성은 바로 확장이라고 하는 근원과 역동이라고 하는 추구 에너지에 기인해서 이러한 태도와 행동으로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 카파형이 있습니다. 별칭은 안정형이라는 별칭에 걸맞게 이 카파형들은 뭔가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굉장히 좀 느긋한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고요. 굉장히 인내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좀 안정감이 있고 어떤 한번 믿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툼한 신뢰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카파형입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좀 보수적인 경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정치적인 특성이 아니라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의 장점은 사랑과 헌신하는 사람들이고요. 사람에 대해서 높은 신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심이 굉장히 강하고 꾸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 카파형들이 지니고 있는 장점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들의 단점은 너무 이제 안정감을 추구하다 보니까 좀 욕심이 과한 면이 있고 너무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사랑과 헌신을 하지만 그 사랑과 헌신에 대한 어떤 안정감을 상실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더 이제 집착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기력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카파형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무언가 이해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굉장히 좀 더딘 이해력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카파형들의 특성이고, 이러한 카파형들의 특성은 바로 이 정착하고자 하는 근원과 사색이라고 하는 추구 에너지에 기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형 아유르베다는 바로 바타형, 피타형, 카파형이라고 하는 기본 심리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유형의 특성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한다면 스스로의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을 이해할 수 있고, 인간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혹은 이제 다른 사람들과 관계할 때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형 아유르베다는 이와 같이 5원소의 조합에 따른 바타형, 피타형, 카파형의 기본 심리 유형뿐만 아니라 확장적인 개념으로서의 어떤 7유형과 그리고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는 균형 유형을 통해서 개인의 성격적인 특성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국형 아유르베다 심리 유형 검사를 해보고 싶으시면 앞에서 제시한 오프라인 검사뿐만 아니라 온라인 검사로도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은 네이버 등에서 한국 아유르베다 심리연구소를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홈페이지가 나타나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제하고 결제 및 검사 실시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결제가 완료가 되면 검사 실시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실시하기를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이 검사 도구에 대한 설명이 있고, 검사를 할 때 여러분들의 유의사항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음 페이지를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검사의 문항이 있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검사가 완료가 되면 여러분들의 어떤 기본 심리 유형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명들이 이와 같이 표시가 되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인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온라인으로도 검사가 가능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검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 마이 페이지를 클릭하시면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검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결과 보기를 누르게 되면 검사한 내용을 다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형 아유르베다 심리 유형 검사와 기본 심리 유형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정보를 얻고자 한다라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밴드를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